만성피로 학회를 맡고 있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음, 어, 요즘에 증가하는 여성병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어, 오늘 하는 강의는 선생님들이 하는 치료에 조금 알아두시고 조금 병합을 하시면 더 좋은 환자의 만족도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때 요오드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라고 배웠는데 그 메디칼 아이오드 포비아라는 거를 제가 좀 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 몸의 호르몬 장기들이 장기들이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 이런 호르몬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혹이나 용종이나 무슨 결절 같은 게 생기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인데 현재도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결핍돼 있고 우리나라도 검사를 해본 결과 결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오드를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논문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 3분의 1 정도에서 TSH가 올라가는데 TSH가 올라가는 것은 몸에서 부족한 요오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각 장기에서 수용체를 늘리기 위해서 TSH가 늘어나는 거고 그거는 요오드를 더 꾸준히 보강하게 돼서 결핍이 없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환자가 갑상선 기능 저하의 증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요오드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빵을 부풀릴 때 요오드를 썼습니다. 빵을 부풀릴 때. 근데 1950년도쯤에 이제 어떤 논문이 하나가 이제 쥐에서 어떤 가설을 세운 실험이 있는데 요오드를 먹게 되면은 과다하게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가설이 나왔는데 실제로 사람에게는 실험이 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확대돼서 알려지게 돼서 빵을 부풀릴 때 쓰던 요오드를 브롬으로 바꿨습니다. 브롬은 같은 할로겐족 독소인데 브롬으로 바꾸고 나서 미국의 요오드 수치는 50% 정도 감소했고 지난 30-40년간 꾸준하게 증가한 병들이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자궁근종, 섬유근육통, 자가면역 질환들, 갑상선암, 유방암, 미국은 한 2분의 1이 유방암이라고 되어 있고요. 2분의 1 내지 3분의 1, 난소, 자궁암들, 남자에게선 전립선 질환이 이제 60대에서 40대로 내려왔죠. 요오드가 결핍이고 위험 물질이라면 요오드가 수치가 떨어졌을 때 이런 병들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오드 대사를 방해하는 환경 독소가 많아지고 요오드 결핍이 심해져서 오는 현상입니다. 자, 미국의 가장 전 세계에서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적은 그리고 수명도 높고 IQ도 높은 요오드가 뇌에도 적용하거든요. 일본에서 예전에 발표한 거 보면 국민이 거의 한 적게 측정한 데서는 4mg, 높게 측정한 데서는 13mg까지 하루에 복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고량이 우리가 RDA가 15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단위가 거의 단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50배에서 100배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수명이 높고 IQ가 높고 호르몬계 질환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아 사망률도 적고요. 일본인이 요오드를 많이 먹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오드가 갑상선에 안 좋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암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규모 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오드를 한 4년 5년 전부터 이제 치료에 쓰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딸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외국에 있는데 이제 갑상선에 암이 있는데 바빠서 한국에 못 오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 같은 걸 요오드 결핍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고용량 요오드를 썼죠. 보통 RDA에 한 300배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요오드는 고용량을 쓰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안티 튜머 이펙트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4개월 후에 수술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수술하려고 봤더니
혹이 한 반 정도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유두암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세 군데서 다. 그래서 그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다시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단지 제가 이제 궁금해하고 정말 이게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는 게 맞는가?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나 비타민 C는 저용량을 쓸 때는 괴혈병이나 구루병 예방하지만 고용량을 쓰면 항암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면역 올리는 데 쓰잖아요. 근데 그 외국에서도 고용량 요오드 치료를 이 안티튜머 이펙트에 쓰는 걸 보고 임상을 해본 결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근종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오셨는데 그 치료를 하시고 나서 한 달 있다가 혹이 한 2cm 정도 줄어서 수술을 이제 안 해도 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난 것처럼 기쁘다 그러시고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은 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요오드 대사를 방해하는 불원 불소 같은 게 많고 그다음에 그 유기용매들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키는 거는 환경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그게 뭐 샴푸나 우리 뭐 어떤 농약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기름 그 독소를 갖다가 다른 걸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에센셜 오일 같은 걸로 먹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먹게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해독 치료를 같이 했죠. 이게 이제 요오드를 RDA로 먹으면 RDA의 기준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150 마이크로그램이고 이거에 100배를 쓰면 델타 요오드락톤이라는 항암 물질이 생긴다는 게 이미 1990년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요오드를 먹어도 돼요 말아요 이런 질문이 자꾸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고 배운 적도 없어서 그거를 이제 저랑 주변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부터 임상을 해보고 검사해서 결핍이 심한 분들에게 적용한 결과 각종 갑상선 결절이나 유방 자궁 근종 혹들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한 몇 년간의 임상을 통해서 케이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델타 요오드락톤은 강력한 항암 성분이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 한번 뭐 펀메드 같은 데 한번 쳐보시면 여러 가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유방 치료에 많이 쓰는데요. 요오드를 고용량으로 쓰면 이 암세포 혈관 생생을 억제하고 굉장히 그 혹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 섬유선정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임상이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도에 이제 중국의 저기 내륙 쪽에 신장이라는 지역에서 하도 몸이 이제 골골한 사람이 많아서 유니세프에서 비용을 대서 이제 임상을 했는데 마을 배수로에다 요오드를 뿌렸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결과가 유아 사망률이 반으로 줄고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 장기에 작용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주업인 그 양들을 갖다가 양들의 생산력이 40%가 증가하고 아이들의 IQ가 16이 증가하고 5살 아이들의 키가 10cm 증가했습니다.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이 50% 줄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체온이 낮아서 임신이 안 되는 환자분들, 요오드 결핍 때문에 뭔가 이제 몸이 찬 분들, 그다음에 이제 성장 치료에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검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요오드 결핍이 없다 있다 여러 개 논란이 많았는데 24시간 로딩 테스트를 ISE라는 방법을 해본 결과 한 60-70% 정도 결핍이 있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 3-4천 케이스 정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독소는 굉장히 많고요. 이 학생은 이제 일본에서 왔는데 목에 이제 이런 결절이 있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안 돼서 소개받고 오셨는데 보니까 결핍이 되게 심했고요. 근데 2달 치료하고 이제 혹이 많이 줄어가지고 또 이물감이나 뭐 통증 같은 게 줄어서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학업에 다시 하게 됐고 요즘 세상에서 이제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되게 결핍이 많고 요오드를 처방했을 때 굉장히 그 컨디션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 치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뉴스를 갖다가 이제 찍으러 오신 기자분들도 계셨고요. 이 요오드에 대한 환자분에 대한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환자분의 이제 치료를 받으신 분의 어떤 그 소감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에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황주영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요오드. 처음에 요오드 들었을 때 너무 생소했었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단어이고 또 이제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피로감이 심하고 가슴에 통증도 너무 심하고 가슴을 만져봤더니 가슴이 너무 딱딱해서 아무래도 좀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제가 요오드 치료를 받은 지 벌써 3개월이 된 것 같아요. 검사를 받았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는 악성 혹이 있고 계속 자라는 혹이니까 수술을 권장을 했었는데요. 수술이 아닌 요오드만 복용함으로써 지금 3개월째 복용했는데 피로감도 확실히 덜해지고 가슴에 통증도 없어지고 가슴의 혹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잠도 잘 자지 못했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자고 정상적인 몸으로 거의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 나이 또래 주변 여성분들이 거의 다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 뭐 친구나 후배나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했어 언니 나도 혹 있다고 발견됐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치료 방법이 수술 이외에는 딱히 없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진호 원장님 만나면서 단순히 그냥 요오드 복용으로만으로도 이렇게 혹이 줄어들고 건강도 되찾게 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요오드 치료 기법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오드 복용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도 많아서 상담도 했고 스트레스가 이제 장기에 염증도 일으켜서 혹을 일으킬 수 있고요. 해보니까 그 에스트로겐 X 프로파일 성호르몬 검사에서도 대사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다른 보조제를 통해서 교정을 했고 그럼 몸에 독소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빼내는 IV나 뭐 음용하는 아로마 치료나 이런 걸 같이 병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혹 주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이거 임상이 맞는구나. 논문들이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갑상선을 치료할 때 우리 T4 호르몬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활성형은 T3이기 때문에 T4에서 T3로 안 넘어가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몸이 차지면 여러 증상이 오죠. 잦은 뭐 지렴, 감염, 통증, 뭐 피로감 이런 게 오는데 거기에 이제 요오드, 철분, 셀레늄, 아연 이런 대표 영양소들 결핍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혈액 검사라도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이제 요오드 고용량 영양소에는 셀렘 요오드를 넣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다 결핍이다. 그러니까 또 환자들이 먹기 편하게 넣어달라 얘기해서 들어가게 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다 못하지만 해보면은 뭐 농약, 수은, 뭐 납,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어떤 뭐 비스페놀 A 이런 독소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돼서 그거를 빼내면 환자의 체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데도 겨울에 너무 춥고 손발톱 깨지고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이런 분들은요, 그거는 요오드 검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 독소를 빼낼 수 있는 어떤 식이 조절과 어떤 IV 치료 같은 거를 병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올 겨울은 안 추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인데 이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우리가 TSH나 뭐 이런 갑상선 혈액 검사를 심한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지만 거기서 안 잡힌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서 증상을 잘 보면 요즘에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 각종 혹이 있는 분들은 거의 갑상선 저하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저용량 T3 제품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제가 소개해 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선생님들 보시면 E형 갑상선 저하가 있다. 그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2형 당뇨와 1형 당뇨가 틀리죠. 1형 당뇨는 분비가 안 되는 거고 2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인데 갑상선도 2형 갑상선 저하라고 이름을 붙이고 환자들이 오른쪽은 환자들이 쓴 책인데 뭔가 조금 더 좋은 치료를 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다림양행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이 T3 호르몬을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좀
그냥 보험으로 하면은 다 이게 갑상선 환자로 잡히니까 전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 같은 건 이 회사에다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신지료들 드시는데 이런 분들이 검사해 보면 이렇게 T3만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T3가 보통 한 3 이상 돼야지 되고 추위를 안 느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T4만 쓰는 분들을 T3로 바꿔드리고 이제 요오드를 처방을 하면은 체중이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7kg, 10kg씩 빠져요. 그러면은 그분들이죠. 야, 내가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요오드랑 아연이랑 셀륨 이게 체온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인데 제가 아연 검사를 정말 거의 한 뭐 셀 수 없이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70%가 결핍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양이 또 셀레늄이 결핍이라서 갑상선 암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환자분들의 이제 더 효과가 좋게 간편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절제 후 발생하는 비만 환자는 전환 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T3 호르몬과 다른 이제 요오드, 아연, 셀레늄 같은 영양소를 써서 대사를 정상화시키면 통증과 피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 장기는 분비 장기라서 우리 몸에서 눈, 위, 피부도 거대한 분비샘이고요. 피부 건조증, 뭐 입이 건조한 사람들, 유방 자국 난소, 전립선 고환 이런 모든 분비 장기에 요오드가 결핍되면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막 배가 고파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선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절이 나타나고 비대가 되죠. 요오드를 흡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체온증이 유발할 수 있는 병들이 참 많고요. 옛날부터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요오드로 치료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호르몬 관련 질환, 체온 관련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몇 개 올렸는데 델타 요오드락톤이 안티 튜머 이펙트가 있다. 특히 갑상선 유방, 자궁, 전립선, 대장, 그다음에 대장암에도 있다. 대장암에 예방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전립선에도 PSA 수치도 잘 떨어집니다. 아연이나 이제 요오드를 주면 PSA 수치가 잘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유방이나 갑상선 암에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오드 자가 결핍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결핍 설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해보시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검사를 통하지 않고도 결핍을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릴레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 한 80명 이상 선생님들이 해봤는데 굉장히 몇 년 동안에 이제 만든 설문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24시간 요오드를 검사 24시간 요오드 로딩 테스트가 있는데 저희 대한만성피로학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이거는 이제 녹십자나 SQL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이런 검사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해보면 요오드 결핍이 90 이상의 정상인데 58 이런 분들은 드리면 굉장히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르는 요오드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제 항감염 효과를 위해서 대상포진이나 무좀 등에도 바르고 모든 균을 90% 이상 모든 균을에 대한 항균 효과를 가진 것은 요오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혹을 줄일 수 있는 직접 바르거나 이제 이래서 치료를 하게 되죠. 좌욕도 할 수 있고 상처 회복이나 갑상선 유방 이런 데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 기증은 전이의 위험성 있는 갑상선 암만 주의하시고 자가 기능성 결절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15년 임상하는 동안에 자가 기능성 결절 환자는 사실 못 봤어요. 근데 알아두시면 되고 처방할 때 환경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초기에 용량을 좀 줄여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명현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심한 갑상선 항진증은 요오드를 처음에는 일단 기능을 좀 줄이고 쓰시는 게 좋고요. 근데 항진증은 요오드가 과다돼서 오는 병이 아닙니다. 요오드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다른 장기에 요오드가 더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검사해본 요오드 결핍이 많고 요오드 결핍이 교정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항진증도 많이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오드를 치료할 때 두 가지가 있죠. 결핍인 사람 보충하려고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결핍이 없어도 몸에 이제 갑상선 유방 자궁 같은 혹 있는 사람들은 항암 효과를 쓸 수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그러니까 RDA 100배를 써야 델타 요오드 락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용도를 쓰게 됩니다.
요오드 딕톡스 매연 반응.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몸에 깔려 있는 브롬이나 불소를 빼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심하게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또 해독을 좀 빨리 명현 반응을 없앨 수 있는 프로토콜이 국제적인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슈퍼미네랄 요오드라는 책을 냈는데 그 제가 한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지 원리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오늘 보니까 요오드 부스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제가 소책자나 팜플렛 같은 걸 좀 많이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후쿠시마가 5년 되는 해인데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해입니다. 편섭분과 이 쿠로시오 해류 때문에 우리나라로 안 가고 태평양으로 간 건 1000원인데요. 그게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에서 부족한 내용은 참조하시고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대한만성필요학회 9기 입회 강좌를 24명 정원으로 27일부터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같이 식구가 돼서 같이 공부하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